안녕하세요. 연간 분석 시리즈 9번째 연간 분석 5개 지표에 대한 복습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에이파이어리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그로서리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이때 최소 지지도, 최소 신뢰도를 적당한 선을 찾아서 또 향상도를 보면서 판단을 했었었는데요. 요 신뢰도와 지지도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복습도 해보고 아울러서 뒤에 나올 레버리지와 확신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그려가면서 복습을 해보려고 해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지지도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지도는 서포트라고 하면서 발생 확률을 얘기를 했었어요. 지지도는 발생 확률이에요.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래서 좀 많이 발생을 해주는 거가 의미가 있고, 아무리 그 리프트나 뭐 이런 게 뛰어나더라도 너무 작은 건수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서 규모를 확인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지도의 의미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단은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같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요 같이 발생하는 부분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요 같이 발생하는 부분의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살펴보는 건데요. 얘는 x와 y의 교집합에 해당하죠. 요 x와 y의 교집합이 전체 n 대비 얼마나 여기 몇 건이나 발생을 했는지 요게 이제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번 써볼게요. 서포트라고 쓰기로 했고, 서포트 x는 y, 어쨌든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하는 이 빈도 자체를 얘기할 때 서포트 x는 y라고 x to y라고 했지만, 사실은 서포트 xy 같은 말 요렇게도 쓴다고 했고, 편의상 SUP를 줄여서 써볼게요. x, y 그냥 이렇게 줄여서도 쓴다고 했고, 요거는 결국은 빈도의 문제죠. 그래서 프리퀀시 x의 y 교집합이 n 대비 얼마나 일어났느냐를 보는 부분이고, 요거는 다른 말로 p의 x, y 그냥 이렇게 x, y를 해가지고 요 p, x와 y가 동시에 일어난 부분이 얼마나 일어났느냐를 살펴보는 부분이었어요. 서포트가 발생 확률의 개념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정의를 하면 서포트 x도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서포트 x 자체는 프리퀀시 빈도, x가 n 대비 몇 개나 있느냐, 요 x의 발생 빈도가 전체 대비 얼마냐 해서 결국은 p의 x 확률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포트라는 말이 결국은 확률이라는 말로, 발생 확률이라는 말로 되죠. 서포트 y도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y가 n 대비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py, 예, 요 동의어다. 서포트 y와 py가 동의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번에는 지지도를 했으니까 신뢰도를 해보려고 해요. 신뢰도는 컨피던스죠. 컨피던스인데, 신뢰도는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어요. 조건부 확률. 그리고 조건부 확률의 표기법은 P가 Y가 발생하는데 오버 X가 일어났을 때 Y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X가 발생한, 여기가 전체고 요거 대비 요거의 비율, X와 Y가 같이 발생할 확률, 요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규칙이 요렇게 되는 거다 보니 요 말은 x가 발생했을 때 요게 유니버스 전체인 거고, x 거에 대비 y가 발생할 확률
발생할 확률. 우리는 요 부분이 그 크기를 바라겠죠. 요 x가 일어났을 때 y가 일어나는 비율이 크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요 조건, 요 표현 그대로를 한번 식으로 나타내 보면, 요게 이제 confidence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confidence,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할 확률은, 요 말은 이게 곧 요 조건부 확률의 정의라고 했고, y 오버 x, 여기 딱 이렇게 슬래시를 세워요. 그래서 y 오버 x가 발생했을 때 y, 이 조건부 확률의 식의 의미는 결국은 요 개수가 분자고 요 큰 밖에 연두색이 분모겠죠. 그러면 위에 거는 카운트를 세면 되는 거니까 p의 x, y 대비 요게 비율이고, 그 다음에 p의 x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되고, 요 말은 pxy, px가 서포트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곧 서포트 xy가 서포트 x다. 요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고, 요 말은 섞어서 써도 상관없다 그랬거든요. 여기 섞어서 써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포트 xy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px라고 바꿔서 써도 상관이 없어요. 더 나가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요 pxy하고 px가 뭐였냐 하면 프리퀀시 xy가 n, 그쵸, 요게 pxy였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빈도, x의 빈도가 전체 n 대비 얼마였었느냐, 요 오른쪽의 정의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되죠. 그러게 되면 요 n을 날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n을 날릴 수가 있죠. 이렇게 n을 날려서 보면 프리퀀시 xy는 프리퀀시 x, 요렇게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식을 바꿔서 써본 모양인데, 결국은 x의 발생 건수 대비 요 x 교집합, y의 발생 건수 빈도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요걸 이제 신뢰도라고 조건부 확률로 한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가 높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높아야 좋은 거예요? 지지도하고 비교해서, 지지도 그냥 요 그냥 y가 일어났을 때보다 많이 높아야 좋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리프트 향상도의 개념이 될 건데요. 향상도도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향상도는 비율이거든요. 이 좋아진 비율을 보는 건데, 우리가 y가 발생할 비율이라는 게, 요 y가 발생할 비율이라는 게,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할 비율이 그냥 y가 발생하는 것보다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할 비율이 늘어나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그 향상되는 비율의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미를 정리를 해보면, 자, 요 y가 x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발생하느냐는 y의 x에 대한 조건부 확률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냥 y가 발생할 확률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냥 y가 발생할 확률. 요거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요 지금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y가 그냥 발생할 확률과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할 확률을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리프트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의를 해볼 건데,
자, 리프트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자, 요 정의에 의하면 컨피던스 왼쪽 그리 오른쪽 컨피던스 x2y가 우리가 서포트 y, 지금 정의에 의하면 이 부분 이렇게 노랗게 하는 거는 서포트 y의 발생 빈도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나왔었던 식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P의 이 컨피던스는 조건부 확률로 쓸 수 있으니까 y x는 y 오버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요게 py가 돼요. 요 서포트 y가 py로 바뀌고 컨피던스 자체는 py 이거 잘못 썼네요 여기를. py가 지금 뭘 많이 지웠죠 제가. 다시 조금 한번 써볼게요. 프리퀀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y가 x 대비 x가 일어났을 때 y가 일어날 확률로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자, pxy 요 말은 pxy의 px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으로 여기를 바꿔 쓸 수, 분자를 요 부분으로 바꿔 쓰고 분모는 py가 남아 있어요. 이걸로 정의를 봤을 때는 리프트 xy는 리프트 yx도 같아요. 리프트 y에서 x를 해도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자, 요렇게 돼서 서포트 xy 서프 x 서프 y 이렇게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말은 conf x2y 밑에 여기를 py라고 써버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다양한 공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향상도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왼쪽에 y가 그냥 발생할 확률 대비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느냐 비교하는 게 리프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버리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레버리지, 지렛대. 레버리지라는 단어 자체가 지렛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를 얼마나 비교 대비 더 유리한 부분이 있나, 지렛대인데요. 비교하고자 하는 게 이제 크기예요. 비율의 크기인데, 자, U가 이렇게 있고 전체 U가 있고, 전체 중에서 X와 Y가 함께 발생한 비율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함께 발생한 비율이죠. 얘기하자면 PXY가 되겠죠. 이 부분을, 이 비율을 찾으면. 그런데 만약에 이 비율이라는 게 X하고 Y가 서로 관계가 없으면 독립사건으로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독립적인 사건이다 라고 한다면, 요 Y는 어쨌든 이 Y가 발생할 고유의 확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PY라는 확률로 얘는 발생을 할 거예요. 요 초록색 부분은. 그쵸? 요 확률만큼 발생한다라는 거가 사실은 여기서 요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서 요 Y만큼의 확률로다가
요것도 발생할 요 x 안에서 요 py의 확률만큼으로 요 py만큼의 확률로다가 요 x 안에서 py만큼의 확률로 한다면 우연히 이게 독립적이라면 요만큼의 똑같이 이게 x 아니든 똑같은 크기만큼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요 크기는 뭐냐면 px에다가 x가 발생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py를 곱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이라면 요런 식의 크기로 발생을 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요만큼이 지금 요 계산에 의해서 나온 요만큼이 어, 요만큼이 발생을 한다면 요 px, py와 요 pxy를 크기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걸로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요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px가 발생했을 때 y가 독립적이라면 px 곱하기 py의 크기로 크기로 정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사건이 발생. 지금 이제 독립적이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립적일 거냐? 지금 하고자 싶은 거는 요 노란색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비교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두 개를 비교해 보겠다. 크기로, 절대값이 아니라 크기로 비교를 해 보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의해서 레버리지의 정의가 나와요. 한번 레버리지 정의를 보면 레버리지 x2y의 정의는 pxy, 실제로 pxy가 발생한 건수가 우리의 계산에 의하면 px하고 py가 서로 독립적인 사건이었으면 요만큼 발생할 거거든. 요거와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 요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보다 더 커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0보다 크기를 바라면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요 말은 뭐 p는 바로 서포트 xy와 빼기 서프 x, 서포트 x, 서포트 y 요거랑 동의어가 되는 거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 크기를 비교를 하는 건데 왜 비율 외에도 크기 비교를 하는 걸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요렇게 나타나는 요 크기가 pxy하고 pxy가 리프트의 경우는 비율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비율은 아주 작은 0.01%가 2배가 되면 0.02가 돼요. 그랬을 때의 차이는 0.01이겠죠. 근데 만약에 0.5하고 0.4하고 0.8의 차이면 그 크기의 차이가 0.4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크기의 차이. 사건이 중요한 비중이 큰 비중이 큰 차이가 도드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적어도 도드라지게 된다. 지지도가 높은 애들 상황에서의 차이가 그 비율은 2배가 되더라도 0.01과 0.02는 되게 작은 차이인데 0.1과 0.2는 10%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른 그 사이즈를 반영한 차이를 향상도를 보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에서 y가 발생할 확률이 그냥 y가 발생할 확률보다 얼마나 큰가? 확률보다 얼마나 큰가? 요 얼마나가 큰 거예요. 양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량의 개념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아무리 2배, 3배라도 짜친 거 말고 중요한 거를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레버리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신에 대한 부분을 해볼 건데요. 아이고. 확신은 말 그대로 얼마나 내가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컨빅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를 조금 이제 뒤까지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우선은 조건부 확률 부분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우리가 x가 이만큼 있는데 이 확신을 갖는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x를 했지만 x를 구매했지만 y를 구매하지 않은 비율,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의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면 1 빼기 이게 전체가 1이니까 1 빼기 confidence x2y, 요만큼을 뺀 부분이겠죠. 요만큼을 지금 뺀 부분, 나머지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레버리지에서의 비교처럼 이게 이제 독립적인 사건으로 일어났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얼마나 독립적이지 않게 일어났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죠. 1 빼기 컨피던스를 분모에다 놓고, 그럼 이 컨피던스라는 부분을, 이게 지금 이건 진짜 의미가 있게 발생한 부분인데, 이게 독립적인 사건에 의해서라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자, 독립적인 요 부분이 이제 독립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요 부분은 pxy 분의 px로 정의할 수 있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컨피던스는 pxy의 그쵸, pxy 분의 px가 이게 정의니까, 같이 일어난 거, 요 부분의 정의니까. 근데 요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독립적인 사건이라면, if 여기가 독립적이라면 사건이라면, 요 분자 부분이 px 곱하기 py로 바꿔 쓸 수가 있게 돼요. 여기가 바꿔 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px가 돼요. 그 얘기인 즉슨 요거하고 요거가 이렇게 날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독립적인 사건이라면 위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1 빼기 py만 남게 되면 이게 서포트 y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다. 요 그림은 1 빼기 서포트 y라는 거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다. 요 바깥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이게 우리가 우연히 이만큼 발생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거 대비 되게 작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원래도 이만큼 안 사는 건데 그 안 사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안 사는 경우가 작은, 확신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같은 거, 쇼핑백 같은 거가 상품 목록에 있으면 쇼핑백은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해도 다 연관 분석에서 답이 있는 것처럼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 애들을 빼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 노란색 칠한 부분이 되게 똑같이 작을 경우, 독립적으로 하거나 x를 사도 적거나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건데, 얘는 결국 독립적일 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니까 독립적 사건. 자, 요거의 정의의 이름이 지금 이제 컨빅션 x2y의 정의가 요렇게 된다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자, 요 사건을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렇게 잘 비교하려고 보니까 굳이 이렇게 컨피던스 서포트 y 요거 되게 비슷한 조합이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비교한 거, 요거 컨피던스 대 py, 요거 py잖아요. py 요 비교한 거 있었었는데, 맞아요, 있었어요. 뭐였죠?
리프트가 그래요. 리프트를 보면 리프트의 정의 자체가 리프트 x to y의 정의가 보면 위가 컨피던스고 컨피던스 x to y고 아래가 서포트 y였어요. 되게 비슷하잖아요. 서포트 y 이거 보면은 뒤집어진 모양이죠. 이렇게 뒤집어져서 1에서 뺀 모양이죠.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뭔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까가 이제 예시를 들면서 제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예시를 들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리프트의 경우하고 컨빅션의 경우로 좀 비교를 실제로 데이터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숫자가 있어요. 서포트 y가 0.1이고 컨피던스 x to y가 0.2인 경우가 있다고 해봐요. 요 경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게. 서포트 y가 0.4예요. 그리고 컨피던스 x to y가 0.8이에요. 요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요때 리프트를 구해보면 자, 리프트를 구해보면 0.1이 분모, 서포트 y니까 0.1이 분모고 0.2가 분자가 되겠죠.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가 되겠네요. 밑에 것도 계산을 해보죠. 서포트 y가 밑에가 분모니까 0.4가 오고 컨피던스가 0.8이니까 분자가 돼요. 똑같이 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2배. 그냥 y를 했을 때보다 x를 구했을 때 2배로 리프트는 0.2, 0.1에서 0.2 2배가 된 거고 0.4에서 0.8 2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컨빅션 관점에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 빼기 0.1 서포트 y가 위죠. 그 다음에 1 빼기 요 정의대로라면 0.2가 밑에 오죠. 그러면 0.8분의 0.9가 돼서 1.125가 돼요. 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12.5% 정도가 불분명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밑에 계산을 마무리해 놓고 볼게요. 요 밑에 계산은 1 빼기 0.4 1 빼기 0.8이 돼요. 요 정의대로 컨피던스가 밑으로 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0.2분의 0.6이 되고 요거는 3이 되겠네요. 두 개가 꽤 같은 리프트지만 컨빅션이 다르게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요거는 독립적이라고 보기에는 12.5% 정도가 5% 정도가 우연하게 차이졌다. 차이 발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발생할 수 있는 범위죠. 부정확성이 이 정도 됐다. 12.5%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우연에 의해서 우연히 조금 컨피던스가 이게 XY가 높았을 수도 있어서 그 정도의 확률로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본다. 그래도 1보다는 크니까 그래도 우연이 12.5% 정도의 우연은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 거는 보면 1보다 2나 크잖아요. 3이니까. 그러면 200% 정도의 우연이 발생을 해야 돼요. 우연히 개입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엄청 큰 우연히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정확성이 3배 정도나 부정확하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 부정확성이 3배 정도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는 발생하기 힘든 일이다. 발생하기 힘든 일이다. 힘들다. 그 말은 제법 믿을만하다. 요렇게 발생하기 힘든 일이니까 요 정도 차이는 믿을만하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왼쪽을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10% 차이죠. 10% 차이 정도는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인데 요거는 40%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우연히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 컨피던스만 보고 리프트만 보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컨빅션에 의해서 놓치지 않게. 그다음에 지금은 일부러 도드라지는 예시로 해서 그 차이가 도드라 보이지만 되게 작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을 걸러줄 수 있는 지표로다가 컨빅션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복잡한 설명이 이어지는 부분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자, 요 부분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한 상황에서 이어서는 ML 엑스텐드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좀 더 큰 데이터인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